네, 이런 식으로 똑딱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잘 분리가 되지 않게끔. 이번에 소개해드릴 캠핑카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기 위해 제작된 캠핑카입니다. 실제로 고객님께서는 요 유럽 주변을 싹 돌았다고 하실 정도로 세계 여행을 하신 경험을 기반으로 이 캠핑카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옵션들, 세계 여행을 다니실 때 필요한 것들, 그런 옵션들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고객님께서는 캠핑하실의 영상을 많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으로 저희 캠핑하실을 찾아주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캠핑하실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가격이 좀 비쌀 것 같다라는 이유였는데요. 고객님께서 직접 저희 캠핑하실을 방문하셔서 이것저것 살펴보시고 옵션 비교해 보시니까 오히려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저희 캠핑하실의 캠핑카에 옵션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저렴하다 다른 업체들보다 가성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안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세하게 이 옵션 같은 거 낱낱이 뜯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저희 캠핑하실가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캠핑카 소개하기 전에 저희 캠핑하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외관 살펴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캠핑카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2017년식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11인승이고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기 위해서 4륜 모델로 제작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인승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되었죠. 네, 바로 실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내 구조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던 것과도 유사하지만 또 다릅니다. 저희 캠핑하실의 캠핑카는 항상 달랐었죠. 모든 차가 다 달랐습니다. 저희 영상도 한 몇백 개 올라가 있을 텐데 그 몇백 개 영상, 그 캠핑카 하나하나 모두 다 실내가 달랐고요. 이번 역시 다릅니다. 어떤 게 구체적으로 다른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벽면을 보시면 이렇게 12V 시거포트와 220V 컨센트, 이건 기본적으로 요즘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짜투리 수납 공간과 드디어 여기에 전자레인지가 들어간 차량을 만나게 됐네요. 이 뒤쪽 공간에 전자레인지가 들어가게 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게 전자레인지도 요즘 이렇게 작은 모델이 잘 없어서 여기다가 잘 안 넣었는데 여기다가 들어간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배전판에서 인버터 켜주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캠핑카만의 조금 특징적인 점이 있는데, 고객님께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차에다가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우셨을 때 도난을 당하신 경험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비밀 수납 공간이 하나 필요했거든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고정해 놓은 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쫙 빼시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를 빼주셔야 전자레인지가 빠지거든요. 왜냐면 주행 중에 또 흔들리면 안 되니까. 네, 빼고 보면은 요 밑쪽에 나무판이 있죠. 여기를 드러내시면 이제 수납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문을 열어둘 수 있는 2단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이 있고요. 그 옆에는 각종 전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메인 버튼이죠. 빨간색 버튼식 스위치고요. 이렇게 한번 눌러가지고 캠핑카의 모든 전원을 딱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USB 포트 1개, 12V 시거 포트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벨바스토 무시동 히터의 다이얼이 있고요. 이걸로 무시동 히터를 가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벨바스토 무시동 히터가 설치된 이유는 저희가 원래 사용하는 MD용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일단은 독일 브랜드죠. 독일 브랜드기도 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벨바스토가. 그래서 세계 여행을 다니실 때 어디서나 좀 AS가 좀 수월하게끔 좀 유명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검은색 아크릴판으로 덮여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배전판입니다. 배전판은 터치식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켜져 있게 되면은 이렇게 은은한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고, 꺼지게 되면은 파란불로 은은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터치를 통해서 스위치를 끄고 켜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배터리 적상계가 있습니다. 배터리 적상계는 이렇게 좀 초록불이 이렇게 원래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불이 좀 취침하실 때 거슬린다 하시면은 위에 있는 걸 이렇게 꾹 눌러서 꺼두시면 취침하실 때도 거슬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크릴판으로 덮어드린 것도 비슷한 이유예요. 이 불이 취침하실 때 좀 방해가 되실 수 있어서 이렇게 덮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220V
컨센트 2구짜리도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은 난간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흰색 난간봉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판에다가 짐을 올려 놓으셨을 때 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수석 쪽 벽면입니다. 조수석 쪽 벽면에도 마찬가지로 난간봉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에는 컵홀더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조금 앞에 있는 게 큰 컵홀더고, 그리고 뒤에 있는 컵홀더가 작은 컵홀더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2V 시거포트와 220V 컨센트 2구짜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캠핑카 실내에서 거의 매번 적용되는 옵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테이블이 들어왔습니다. 롱 테이블 있는 곳 이렇게 드러내 보면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이드 수납장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끈으로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고객님께서 그 2열에 적용되는 싱크대에 양념 보관 그 서랍 같은 거를 이제 옵션으로 추가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있는 싱크대 슬라이딩 방식이 아니고 운전석 쪽에다 완전 붙여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양념통을 만들 공간이 없었는데, 고객님께서 이쪽 공간에다가 양념통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셔서 이렇게 양념통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소스 같은 것들 병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놓기에 좋게끔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큰 소스 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끈이 있는 부분에 넣고, 그리고 좀 작은 통들, 소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작은 병에 들어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왼쪽에 있는 수납 공간에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들어서 상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테이블이죠.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롱 테이블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 롱 테이블은 실내에만 설치가 되는 게 아니죠. 실내에 한 군데 더 설치가 가능하긴 한데 일단 밖으로 들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뒤집어 놓게 되면 다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옆에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걸 딱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단수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다 빼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트렁크 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은색 바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트렁크 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롱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 함께 사용하시기 때문에 트렁크에 붙어있는 이 트렁크 등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배전판에서 안 켜놨는데 배전판에서 키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침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상 크게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침상 뒤쪽 보시면은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라운드 처리를 하면서 트렁크와 이 침상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줄여주기 때문에 요 사이로 짐이 빠진다거나 하는 일을 막아줍니다. 먼저 왼쪽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들어보시게 되면은 수납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판을 드는 게 조금 번거롭다 하시면은 뒤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도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을 설치하고서도 이 문을 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공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납 공간이고요. 여기도 문을 통해서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게 나눠져 있어서 다른 수납 공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밑에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큰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칸막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공간입니다. 오른쪽 공간은 침상 길이 전체를 사용하는 긴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캠핑 하실 때 좀 긴 짐들 은근 많이 필요하거든요. 폴대, 낚싯대,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신데 이쪽 오른쪽 수납 공간에다가 수납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문으로도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상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침상 가운데 공간은 배터리함입니다. 일단 안에 전기장치 작업된 것들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안전하게 작업된 거 보일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다른 업체들 가셨다가 전기 작업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작업을 안 했는데 저희 캠핑카 실내에서 최종적으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600A GSP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3.5kW 순수 저전파 인버터,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기와 GSP 40A 한전 충전기, 그리고 전원 절제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공간은 수납함인데요. 여기는 사모님께서 해외여행 나가셔서 조리 같은 것들 하실 때 이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앞쪽에다가 싱크대와 같이 사용하기 좋게끔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운데 있는 공간은 판을 분리할 수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이 수납 공간을 분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통째로 연결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상 확장판입니다. 침상 확장판은 정말 간단하게 들어서 침상을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캠핑하실의 침상 확장판 튼튼한 건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별도의 지지대 없이도 아주 잘 버텨주는,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침상 확장판이고요. 이 침상 확장판은 이제 접으실 때는 요 밑에 브라켓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딱 잡아 올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접어주시면 침상 확장판이 접힙니다.
다음으로 싱크대 보시겠습니다. 싱크대는 저희 캠핑하실의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었던 이 운전석 쪽에 바짝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사각형으로 덮개가 되어 있는데, 덮개를 드러내 보시면은 각도 조절 수정과 사각 싱크볼이 있습니다. 물을 한번 틀어 볼게요. 벤신판에서 물 펌프 켜주시고, 물 틀게 되면 지금 폭염이라 그런지 뜨거운 물이 먼저 나오고 나서 지금 찬물이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물 빼주실 때는 밑에 있는 이 배수 그냥 열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죠. 요 구멍이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고객님께서 이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언제 물이 부족할지 몰라서 물탱크를 따로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따로 가지고 다니시고, 오수를 버릴 때는 호스를 이쪽으로 빼서 안쪽에 가서 오수 호스를 뺄 수 있는 이 구멍을 뚫어달라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뚫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은 서랍이 하나 있죠.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서랍을 뺐을 때는 확장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 사용하고 여기 두 군데에다가 조리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판을 드러내게 되면 서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집어넣으실 때는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고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이 브라켓을 한쪽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 주셔야 서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50리터짜리 냉장고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있는 쪽에서도 문을 열 수가 있고요. 요 반대쪽에서도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공간이 냉동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냉동식품이나 쉽게 상하는 음식들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청수통 20리터짜리 물탱크가 들어갔습니다. 꽤나 오랜만에 보는 구조죠. 무지동 히터의 송풍열을 통해서 물을 데펴서 온수를 사용하는 구조. 겨울철에 무지동 히터를 틀어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요 밑으로 열기가 지나가면서 위에 있는 청수통에 물이 데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캠핑하실에서 겨울철이 되면 꽤나 많이 선택하시게 되는 옵션 중 하나고요. 굉장히 가성비 있게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번에 고정식 수납함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앞쪽에다가 고정식 수납함을 설치하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객님께서는 이걸 꼭 필요하다라고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는 옵션은 저희가 제작할 때 다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드립니다. 먼저 이 왼쪽 공간부터 보시겠습니다. 왼쪽 공간 이렇게 드러내 보시면은 여기도 수납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비닐 수납 공간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 끈을 이렇게 드러내 보시면 안쪽에 있는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플로 이동식 변기가 들어가 있는 함입니다. 운행 중에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끈으로 고정을 해드렸고요. 사용하실 때는 이 판을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두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꺼내서 사용하시고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납함을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의자로 사용하기 위함도 있어요. 조수석 의자를 이렇게 좀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놓고, 그리고 이거를 약간 등받이 삼아서 이렇게 앉게 되면은 꽤나 편안한 의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굳이 이거를 의자로 만들 생각을 했냐? 이쪽에 테이블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테이블을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렁크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단수만 2단계 낮춰서 맨 위에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트렁크 쪽에서 보셨던 것과 똑같은 고정장치가 있죠. 여기다가 같은 방식으로 테이블 앞쪽을 걸어서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롱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의자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앉아서도 이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침상에 있는 공간에 앉아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분이서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테이블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랍까지 같이 빼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테이블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천장 보시겠습니다. 천장은 전체적으로 베이지 인테리어로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엠보싱 작업이 다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단열 작업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LED 터치형 원형 실내등이 들어갔습니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터치하면 무드등, 한 번 더 터치하면 실내등이 됩니다. 이 등이 저쪽에도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어두워졌다가, 그리고 다시 누르면 밝아졌다가 하면서 조도 조절이 됩니다. 커튼 보시겠습니다. 커튼은 1열과 이 캠핑 공간을 분리해주는 큰 커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열과 3열 트렁크에 모두 같은 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암막 커튼이고요. 리무진 암막 커튼입니다. 취침하실 때 딱 쳐놓으시면은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는 걸
거의 완벽히 차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취침하실 때 방해가 되는 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쪽 2열을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위쪽에 보시면 12V 시거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외부 샤워기와 연결할 수 있는 외부 샤워기 연결 호스가 여기 있습니다. 외부 샤워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외부 샤워기는 원터치 방식으로 그냥 딸깍 꽂아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물 펌프가 켜져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뺄 때만 끄면 되겠죠. 지금 바로 이렇게 꾹 눌러서 딸깍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꾹 눌러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물을 사용해야 한다 하실 때는 이렇게 뒤를 이렇게 제껴서 이런 식으로 누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압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 멀리 나가죠. 수압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펌프 소리 들어보시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성능이 좋은 펌프를 썼어요. 저소음 고압 펌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분리하실 때 꼭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물펌프를 꺼주셔야 돼요. 저 배전판에서 물펌프를 한번 끄고 올게요. 네, 지금 물펌프를 꺼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물펌프를 꺼놓은 상태에서도 이 호스 안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빼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빠졌다 하시면은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 문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 열게 되면은 오수통 20L 물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 중에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끈으로 딱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리무진 시트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베이지 원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적용을 해드렸고요. 통풍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타공을 한 시트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무시동 히터 보시겠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벨바스터에 무시동 히터가 들어갔고요. 무시동 히터 본체는 이거 오랜만에 따네요. 네, 운전석 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시동 히터의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이 청수통 밑쪽을 지나가게끔 설치가 되었고, 무시동 히터의 배기가스가 바깥쪽으로 빠지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된 이유는 무시동 히터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네, 다음으로 트렁크 쪽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하나 있습니다. 손잡이는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손잡이인데요. 위쪽을 이렇게 당겨 보시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밑쪽을 당겨 보시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실내에서 트렁크를 닫으실 때는 이 손잡이의 밑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닫아 주셔야 트렁크가 닫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트렁크를 여실 때는 이 앞쪽을 당겨서 트렁크를 밀어주셔야 실내에서 트렁크를 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기장입니다.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쪽 그리고 조수석 쪽 2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트렁크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기장이 말려 있습니다. 이렇게 모기장을 딱 내려주신 다음에 양쪽에 있는 지퍼를 내려서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고요. 밑에 벌어지는 부분은 밑에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을 모기장 위에 올려둬서 딱 막아두시면 이런 식으로 트렁크 모기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실 때는 정확히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모기장뿐만 아니라 우레탄 창도 설치가 되는 옵션이라는 걸 저희 캠핑하실 때 영상을 오래 봐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자, 근데 고객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모기장에서 우레탄 창으로 갈아 끼울 때 이게 지퍼가 자꾸 걸린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기장에서 우레탄 창 혹은 우레탄 창에서 모기장으로 바꿔 끼우실 때는 꼭 이 운전석에 있는 지퍼를 풀어 주셔야 이게 지퍼가 끝까지 풀립니다. 조수석부터 풀면은 지퍼가 완전히 풀리지 않기 때문에 꼭 운전석부터 이렇게 풀어 주셔서 교체를 해 주셔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입문 커튼식 모기장입니다. 커튼식 모기장도 굉장히 여러분께서 옵션으로 적용을 하시고 계세요. 평소에는 일반 커튼처럼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렇게 딱 풀어서 커튼처럼 딱 치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지퍼를 통해서 딱 잠그실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지퍼가 있고 아래에 있는 지퍼 있는데 딱 이렇게 끼우셔서 위에 있는 지퍼를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벨크로 딱 마무리 해주시면 커튼식 모기장이 쳐지게 됩니다. 커튼식 모기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순정 손잡이를 그대로 살릴 수가 있고요. 이 주변에 프레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쳐놓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아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기장을 계속 이제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커튼 이렇게 열고 닫고 해야 되냐? 그러실 필요 없이 밑에 있는 지퍼를 이렇게 위로 열어서 이 밑에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기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실 때 이 윗 지퍼를 내리셔서 원래 있던 커튼처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개선 사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딱 느낀 건데, 전에는 커튼이 벨크로만 붙어 있어서 좀 분리가 잘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덜해졌어요. 네, 요 밑에다가 똑딱이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게 좀 커튼이 좀 분리가 잘 안 되게끔
해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똑딱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잘 분리가 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딱 붙여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캠핑하시레가 제작한 새로운 캠핑카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고객님께서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만큼 해외여행을 다닐 때 꼭 필요한 옵션들도 들어갔고, 고객님께서 꼭 넣고 싶어 하셨던 옵션들도 많이 들어간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차량에서 다른 차량에 적용되지 않은 옵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인데요. 에어컨 같은 경우 저희 캠핑하실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내 차량에는 에어컨을 조금 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캠핑하실의 다른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캠핑하실에서 판매 중인 스타렉스 풀옵션 캠핑카가 있습니다. 이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정말 말 그대로 저희 캠핑하실에가 적용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 카드 클릭해 주셔서 이 캠핑카에 대한 자세한 정보 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 바로 구매해 가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꼭 영상 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차량에 적용된 옵션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